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2차 형사법 오늘 12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번 문제는 공범과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범과 신분에 대한 문제는 이 형법 총론 중에서도 이 구성요건적 착오와 더불어서 이론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와 또 다수설의 입장이 좀 차이가 나죠. 어디서? 부진정 신분범의 성립에 있어서 부진정 신분범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그때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 다르다. 판례는 신분범이 성립하고 과용도 신분범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 통설과 달리 판례 입장에서는 성립은 신분범이 성립하는데 단서에 따라서 형은 독립적으로 처벌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피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하고 그 신분범이 부진정 신분범일 때 그때 차이가 난다. 학설과 판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례 문제의 결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자 공범과 신분입니다.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옳은 것. 자,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위를 할 것이죠. 맞습니다. 요거는 진정신분범이에요. 진정신분범. 그렇죠? 진정신분범이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따라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따라서 이건 뭐죠? 비신분자. 이 비신분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33조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신분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신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33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신분자가 이 신분자 여기에 가담을 했을 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공동정범으로 가담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방조범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담을 했을 때는 신분범의 어떤 성격을 비신분자에까지 확대를 시켜서 비신분자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단독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요. 가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담. 따라서 단독정범 내지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예외적으로 보조기한자들한테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담이라는 측면에서 33조가 적용이 돼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이 신분범과 연대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요거 33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니은 형법 제152조 제1항 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런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해할 목적, 이 모해할 목적이라는 거를 일종의 경중을 구분하는 형의 경중을 구별하는 신분을 본다는 거예요. 신분. 그리고 이 신분은 뭐죠? 진정신분은 성립과 연계된 거죠. 무조건 신분자만이 범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뭐죠? 경중. 신분이 어떤 경중을 구분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죠? 여기서 부진정신분이라는 거죠. 그죠? 부진정신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즉 33조 단서의 요 표현, 요거는 부진정신분법을 겨냥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아까도 이것도 33조 어떻게 보면 본문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 본문. 그죠?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업무상에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보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한 형법 제37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업무상 배임죄에서 정하는 것으로 처단한다?
요거 틀렸죠. 자, 요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이 배임죄. 일단 이 배임죄라는 거는 누구한테만 성립하는 거죠? 이 배임죄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범이에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 타인의 사물. 요런 사람한테만 성립하는 게 배임죄예요. 근데 요 업무상 배임죄는 뭐죠? 이것도 신분이에요. 요것도 신분인데 요거는 뭐죠? 형의 가중 사유예요. 즉 요건 뭐다? 부진정 신분이다. 즉 이 업무상 배임죄는 우리가 이 배임죄 부분은 신분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요건 뭐다? 진정 신분.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 부분은 부진정 신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뭐죠? 이중적 신분범이라고 해요. 이중적 신분범. 따라서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이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하고 공모를 했어요. 즉 가담을 했다는 거죠. 가담. 그러면 일단 이 배임죄 부분은 진정신분범이라서 33조 본문이 적용돼서 이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일단 배임죄는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업무상이라는 거예요. 업무상. 근데 여기 지금 뭐죠? 판례라고 하죠. 부진정신분범 같은 경우에 판례는 일단 비신분자에게도 이 부진정신분범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일단 성립해요. 아까 배임죄가 일단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도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립하는 거와 별개로 처단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상이라는 거, 이 형의 경중과 관련된 부분은 독립적으로, 즉 부진정신분범의 과형과 관련해 가지고는 독립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정한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이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이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정한형으로 처단된다. 이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일단은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배임죄는 성립이 돼요. 이 타인의 사물 처리자라는 이 진정신분범, 이건 33조 본문에 따라서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도 배임죄가 일단 성립해요. 그리고 업무상이라고 하는 부진정신분도 일단은 성립해요.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처단할 때는 이 업무상 배임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서 업무상은 여기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배임죄형으로 처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신분범, 이 이중적 신분범에서 결국은 처단되는 거는 이중적 신분범의 형으로 처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범, 이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리을은 자 치과의사예요.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 치과 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즉 신분자인데 이 신분자 이거는 무조건 신분자 이 신분이 있어야만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소극적인 신분이죠.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이 소극적 신분이에요. 이 진료라는 거는 어쨌든 상해에 가까운 행위잖아요. 진료라는 거는 따라서 소극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비신분자에게 교사를 하는 거예요. 진료 행위를 하라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 비신분자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즉 무면허 의료행위의 차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걸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 신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무면허에 교사했다면 그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맞다. 아까 전에 요거 맞았고 요거 틀렸었죠. 그 다음 미음은 대항범의 문제인데 일반만 처벌되는 대항범이에요.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문제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정치상의 공모교사 강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거는 법조문상에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을
강요했다 하더라도, 뭐 교사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답은 뭐다? 요거 하나 틀렸네요.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다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네, 4번이 되는 거죠. 4번.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네, 리을, 미음이 다 맞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이중적 신분범에 대한 거. 이중적 신분범에 대한 거. 요거. 단순 배임죄의 가중 사유,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 따라서 이 업무상 임무라는 어떤 부진정 신분법적 요소, 이거는 33조 단서에 따라서 단순 배임죄에서 정하냐고 처단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요거. 이 의료행위에 관련된 부분. 즉 의사라고 하는 거는 처벌할 수 없는 소극적 신분이지만 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을 경우에는 이 정범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이 정범의 범죄 행위에 이 소극적 신분이 그대로 종속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면허 행위의 교사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본인이 진료했으면 처벌되지 않겠지만 무면허의 행위를 교사한 이상 소극적 신분의 성격은 없어지고 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 결국 처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료행위와 관련된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항범이죠, 대항범 일종의. 그리고 이거는 이 어떤 이런 어떤 필요적 공범 중에서 이 대항범 사유로서 일반만 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까지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어떤 그 논리를 이 미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공범과 신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어쨌든 공범과 신분에 대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지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진 다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범과 신분에 대한 부분은 이론 부분을 철저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표로 정리를 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그 다음에 진정신분과 부진정신분에서의 이 비신분자가 신분자 가담, 신분자 비신분자 가담 이렇게 쭉쭉 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게다가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부진정신분에 있어서 특히나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고사안에 대한 출제가 굉장히 많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